네, 안녕하세요. 김종승입니다. 네, 오늘은 VCVA 5번째 세션이죠. 이제 절반 정도 왔는데 지난번 상품화폐론에 이어서 오늘은 신용화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먼저 제프리 잉햄의 돈의 본성에 나오는 6장 그 자본주의 신용화폐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본주의가 그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에 대해서 이 슌페터는 자본주의에서 비로소 어떤 신용이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그 신용은 이른바 창조적 혁신을 수행하는 어떤 기업가의 역할의 중요한 부분으로 봤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기업가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인 거죠. 왜냐? 신용을 창출하고 그러니까 파이낸싱을 해서 그 자본으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그 이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이제 신용이 있다고 봤고 그 신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부채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자본주의라고 본 거죠. 다음.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쭉 돌아서 보면 그 화폐 생산, 그러니까 신용이라는 화폐가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토론했던 그런 상품으로서의 화폐와 어떻게 보면 결별을 하고 그 교환 수단으로서 어떤 사적인 교환 수단으로서 이제 신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결국은 그 사회적인 맥락과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신용과 데스, 부채를 약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물론 엄격하게 다른 개념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동일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크레딧과 데스는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부채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제3자에게 이제 그 양도가 가능한 형태가 됐을 때 비로소 이게 이제 신용화폐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유사한 개념이지만 물인격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그 신용이라고 하는 거는 채무라고 하는 거는 특정인 A가 특정인 B에게 와의 계약 관계인 거죠. 그런 계약 관계가 특정인 A, 특정인 B가 사라지고 그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불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형태.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인격화, 물인격화가 됐을 때 이제 비로소 화폐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용화폐는 처음에는 은행들, 그러니까 금융가들 사이에 어떤 사적인 계약 관계였는데 이걸 국가가 자신의 어떤 활동을 위해서 파이낸싱하는 하나의 구조로서 그 금융가들, 은행들의 신용화폐를 일종의 재원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7세기 후반인데 이 두 개가 결합됨으로써 첫 번째는 시작은 은행가들 사이의 사적인 이 거래 관계가 본격적으로 공적인 어떤 화폐 발행의 그런 개념까지 전환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 신용화폐 생산의 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이 계산화폐 개념과 그 다음에 이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 개념이 분리가 되고 그 분리에서 여러 가지 혼돈의 시기가 있었겠죠. 혼란의 시기에서 그 계산화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추상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실물에서 쓰이는 화폐들은 정말 다양한 어떤 권력 집단들이 발행하는 코인이고 그 코인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어떤 계산화폐 단위는 추상화된 거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파운드 실링 그 다음에 펜스 개념이 바로 계산화폐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파운드에서 온 거는 잘 아실 거고 그때 파운드가 모델로 한 게 로마 제국에서 발행했던 리브라 그 단위를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는 이 계산화폐와 그리고 이 지불수단으로서 화폐가 이제 분리가 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다시 결합되느냐가 바로 이제 화폐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음. 말씀드렸다시피 계산화폐와 지불수단으로 화폐가 분리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코이니지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폐를 교환하기 위한 니즈가 생겨나는 거고 그 역할들을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은행의 초기에 그 역할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은행은 화폐를 이제 교환해주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었고, 그것들을 일종의 예탁, 맡아주는 역할까지 했었었죠. 다음. 그리고 그걸 이제 머니 체인징, 이제 뱅커들의 역할인데, 뱅커가 환전상이죠. 환전상이 그 역할을 이제 담당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안전하게 이 자산을 관리해 주거나, 나중에는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예탁에 있는 어떤 일정 금액을 이제 B라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일종의 클리어링 하우스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은행의 시작은 환전이었고, 환전에서 예탁 업무, 예탁 업무에서 일종의 청산의 업무까지 진화가 되어 온 거죠. 다음. 그러면서 은행들은 이게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역하거나 거래하기에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어음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 환어음은 말 그대로 계약서입니다. A와 B와 계약서고, 그 계약의 형태가 이른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환어음이 화폐 역할을 이제 대신하게 되는 거죠. 16세기에는 이른바 환어음이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17세기 후반에 가서 특정 국가들이 일종의 그 환어음을 그 공적인 어떤 이른바 그 텍스를 낼 수 있는 수단으로서 환어음 또는 금융은행이 발행한 그 신용화폐를 채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 무역의 확장과 그 다음에 그 무역의 확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자본가들, 그러니까 은행들의 역할들이 결합되면서 17세기 후반에 이제 본격적으로 신용화폐가 급부상하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탈인격화가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개념이 되고요. 다음. 그리고 크레딧이 본격적으로 커런시로 전환되는 거는 한 가지 더 덧붙일 게 있는데, 바로 이 통화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라고 하는 거는, 화폐라고 하는 게 그 어떤 특정한 국가에서 통화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모네터리 스페이스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들이 필요한 거고, 그 통화 공간 내에서 그 화폐가 교환 수단으로서 이 채택되는데,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통화 공간에서 특정한 화폐가 통화로서, 국가가 발행하는 통화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바로 텍스죠. 텍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지불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신용화폐의 그 큰 틀입니다. 그래서 그런 통화 공간을 중심으로 신용화폐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화폐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놓고 보면, 사실 이 신용화폐는 기본적으로 이제 상품화폐하고 좀 다른데, 엄청난 어떤 정치적인 투쟁 또는 정치적인 대결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성숙되어 온 거고요. 한 축이 코인이라고 하면 국가가 직접 발행했던 코인이 있는 거고, 하나는 은행들이 발행했던 사적인 어떤 계약 관계에 의해서 성립했던 이 시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결합하는데, 두 지지 세력 간의 이 다툼과 이 대립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 화폐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데, 여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근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종의 사회 공동체잖아요. 그 화폐를 받아들이는 거 사회 공동체인데, 이른바 어떤 시민의 의식 또는 어떤 도덕감, 그런 신뢰 인프라들이 쌓여져서 이것들이 비로소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으로 흡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회 전체적으로 그 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법뿐만 아니라 일종의 커뮤니티 의식 또는 제반 일종의 여러 가지 일종 문화적인 어떤 관습적인 것까지 포함한 형태로 이게 사회적인 어떤 기관 인프라가 됐을 때 비로소 가능했다는 거고, 영국에서는 실제로 17세기 후반부터 그런 식의 일종의 사회 문화적으로까지 확장이 되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크레딧이 한 축을 담당하는 거고,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코이니지가 결합이 되는데, 그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가 일종의 재원 조달을 위해서 은행들로부터 이제 채무를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 영란은행,
17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영란은행을 통해서 그게 가능했고, 영란은행이 이제 발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발행한 통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영란은행을 통해서 기존에 존재했던 어떤 화폐 그 시스템, 그러니까 이 국가가 발행한 통화 그 코이니지와 금융기관이 발행한 그런 크레딧이 이제 결합되는 형태가 구체적으로 그 지금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을 통해서 본격화 됐습니다. 이게 17세기 후반에서부터 18세기까지 벌어진 일들이죠. 다음.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말씀드려 보면 그 자본주의 크레딧 머니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가와 어떤 부르주아 계급의 결합인 거고, 이때 말씀드리는 부르주아 계급은 바로 은행들의 네트워크인 거죠. 그리고 화폐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 메탈, 그러니까 금속 기반의 코이니지와 그 다음에 사적인 어떤 신용, 그러니까 은행에서 발행한 그런 크레딧들이 이제 결합되고 통합되는 어떤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발전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상당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형태로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온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사회의 어떤 근간 인프라의 어떤 권력으로부터 이 화폐라는 게 생겨난 거고, 이게 독립적으로 특정한 권력 집단이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어떤 사회 전체적인 어떤 디베이트를 통해서, 그 다음에 권력 투쟁을 통해서 비로소 만들어지고 정착되고 그 사회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스템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